그날 그녀의 입에서 형이라는 단어가 떨어지자마자 내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오빠, 형도 같이 가도 돼? 재미있을 것 같아. 그 한마디가 나의 모든 꿈을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나는 칼을 쥔 손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예약을 취소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복수의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떠오른 건 그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그 형의 그림자였다. 왜 하필 형? 왜 하필 그 여행? 그 질문이 내 가슴을 파고들며 피를 흘리게 만들었다. 복수는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끝은 나조차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었다. 나는 민준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자취하며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다. 29살, 가족은 부모님과 형인 민호뿐이었다. 형은 나보다 5살 많았고 항상 완벽한 형으로 불렸다. 대기업 임원, 매력적인 외모, 그리고 여성들을 홀리는 그 부드러운 미소. 나는 형의 그림자 속에서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형은 모든 것을 가졌다. 학교 성적, 친구들, 심지어 부모님의 사랑까지. 나는 그저 착한 동생으로 남아 있었다. 지은이는 내 인생의 빛이었다. 우리는 대학 동아리에서 만났다. 그녀는 활기차고 눈이 크고 웃을 때 세상이 밝아지는 그런 여자였다. 민준아, 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그녀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바쳤다. 데이트할 때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다. 결혼, 집, 아이들. 그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다. 그 주말 여행은 우리 둘만의 로맨틱한 계획이었다. 제주도로 가서 바다를 보며 포옹하고 밤하늘 아래 키스하는 그런. 나는 한 달 내내 벌써부터 설레며 준비했다. 항공권, 호텔, 레스토랑 예약. 심지어 그녀가 좋아하는 와인까지 챙겼다. 지은아, 이번 여행은 잊지 못할 거야. 나는 그녀에게 속삭였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오빠. 나도 기대돼. 그날 저녁, 우리는 카페에서 만나 계획을 세웠다. 창밖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거리. 따뜻한 라떼를 마시며 그녀가 갑자기 물었다. 민준아, 이번 주말에 민호 오빠도 같이 갈 수 있을까?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같이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민호 오빠. 형. 왜 갑자기? 나는 웃으려 애썼다. 형. 갑자기 왜? 우리 둘이 가는 거잖아.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가족끼리 가는 것처럼. 민호 오빠가 재미있게 해줄 텐데. 안 돼. 그녀의 눈빛이 순수해 보였다. 하지만 그 안에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이 나를 삼켰다. 집에 돌아와 나는 모든 걸 취소했다. 항공권 환불, 호텔 취소, 레스토랑 예약 삭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렸다. 왜 형을? 형과 지은이는 언제부터 아는 사이였을까? 어렸을 때부터 형은 여자아이들을 쉽게 사귀었다. 나의 첫사랑도 형에게 빼앗겼다. 그때의 상처가 다시 도졌다. 나는 형에게 전화했다. 형, 이번 주말에 뭐해? 형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그 자신만만한 톤과 나? 그냥 집에 있을까봐. 왜? 나는 침을 삼켰다. 아니, 그냥. 지은이가 형도 같이 가자고 하는 순간 전화기 너머 침묵이 흘렀다. 아주 짧은, 하지만 치명적인 침묵. 그래. 재미있겠네. 나도 갈게. 형의 대답이 가볍게 흘러나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형과 지은이의 장면이 스쳤다. 웃으며 손을 잡는, 키스하는. 아니야, 민준아. 과민 반응이야. 나는 스스로를 탓했다. 하지만 가슴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지은이에게 말했다. 이번 여행 취소할게. 일이 생겼어. 그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다. 왜?
무슨 일? 그냥. 형도 같이 가자고 한 것 때문에. 나 싫어. 그녀는 웃었다. 얘야, 질투하는 거야? 귀여워. 알았어. 그럼 둘이 가자.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이제는 거짓처럼 들렸다. 며칠 후, 우연히 형의 사무실 근처를 지나다 그의 차를 봤다. 그리고 그 안에 지은이가 타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가 형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나는 도망치듯 그 자리를 피했다. 집에 도착해 거울을 봤다. 내 얼굴은 창백했다. 이게 뭐야? 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곧 그 눈물이 분노로 변했다. 배신. 형과 지은이의 배신. 나는 컴퓨터를 켜고 형의 이메일 해킹을 시도했다. 어렸을 때 배운 비밀번호. 민준 사랑해.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것이 통했다. 이메일 속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지은이와 형이 대화. 오빠, 민준이는 모를 거야. 우리만의 비밀이야. 그래, 지은아. 이번 주말에 제주에서 제대로 만나자. 내 손이 떨렸다. 사진들. 그들의 키스 사진. 제주. 그 여행. 모든 게 연결되었다. 나는 소리쳤다. 이 개자식들, 분노가 폭발했다. 그날부터 내 인생은 복수의 길로 접어들었다. 공정하게 그들이 나에게 준 고통만큼. 하지만 복수는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복수의 첫걸음은 조용했다. 나는 지은이와 헤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미안해, 지은아. 여행 취소한 거이 다시 계획 세우자. 그녀는 기뻐했다. 정말. 좋아. 하지만 내 미소 뒤에는 독이 스며들고 있었다. 형에게도 마찬가지였다. 형, 이번 주말에 술 한잔 어때? 형은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래, 동생. 오랜만이네. 우리는 삼겹살집에서 만났다. 홍대 근처의 작은 가게, 연기가 자욱한 그곳에서 형은 여전했다. 요즘 지은이 어때? 잘 지내? 그의 눈빛이 슬쩍 탐색했다. 나는 웃었다. 좋아. 형이랑 친한가 봐. 형의 표정이 살짝 굳었다. 아, 그냥. 동생 여친인데 챙겨야지. 거짓말. 나는 술을 따르며 물었다. 형, 나 어렸을 때 기억나? 수진이 형의 손이 멈췄다. 수진이는 내 첫사랑. 형이 빼앗아간 여자. 그건. 미안했다. 형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형은 항상 그래? 내 거 뺐지? 이번에도 나는 직설적으로 던졌다. 형의 눈이 커졌다. 뭐?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지은이가 형 얘기 많이 해.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형은 급히 화제를 돌렸다. 얘야, 그만해. 술 마시자. 집에 돌아온 나는 그날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었다. 형의 떨리는 목소리. 증거였다. 지은이에게도 똑같이 했다. 데이트 중에 형이랑 자주 만나. 그녀는 당황했다. 가끔. 왜? 그냥. 형이 좋아하나 봐. 그녀의 웃음이 어색했다. 질투. 바보. 하지만 그 밤, 그녀의 전화기 알림이 울렸다. 형의 이름. 나는 몰래 봤다. 오늘 민준이 의심해. 조심해. 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과거가 되살아났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형을 총애했다. 민호는 우리 자랑이야. 나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형은 항상 나를 밟고 올라섰다. 직장도 형 덕에 들어갔고 심지어 지은이를 소개해준 것도 형의 지인이었다. 모든 게 형의 그림자. 그 상처가 이번 배신으로 터졌다. 나는 일기를 썼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형은 왜 항상 이겨?
페이지가 피로 물들었다. 복수의 계획을 세웠다. 먼저 그들의 관계를 파괴할 증거를 모았다. 형의 이메일, 지은이의 카톡, 스크린샷을 찍고 백업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나는 형의 회사에 익명으로 메일을 보냈다. 민호 씨의 불륜 증거 첨부. 주의하세요. 첨부는 지은이와의 사진. 형의 반응을 상상하며 웃었다. 다음 날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너냐? 그 메일,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리? 형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아니, 그냥. 회사의 이상한 메일이 성공이었다. 지은이와의 관계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를 더 감시했다. GPS 앱을 설치하고 그녀의 일상을 추적했다. 형과 만나는 장소들. 카페, 모텔. 각 장소마다 사진을 찍었다. 내 방은 증거로 가득 찼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형의 웃음, 지은이의 키스. 이게 맞아? 복수는 나를 구원할까 의심이 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분노가 나의 연료였다. 어느 날 부모님 댁에 갔다. 엄마가 물었다. 민준아, 요즘 지은이 어때? 나는 미소 지었다. 좋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부짖었다. 가족마저 배신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형은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이번에도 그럴까? 나는 결심했다. 가족을 끌어들일 수 없다. 하지만 복수는 점점 커졌다. 형의 경력을 무너뜨리고 지은이의 명예를 실추시킬 계획. 그 끝에 내가 서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복수는 이제 불꽃처럼 번졌다. 나는 지은이의 직장에 익명 팁을 보냈다. 그녀는 마케팅 회사에서 일했다. 직원 지은 씨의 불륜 스캔들. 증거 첨부, 동료들의 시선이 그녀를 삼켰다. 다음 날 그녀가 울며 전화했다. 민준아,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너 아니지? 나는 위로했다. 무슨 소리? 내가 왜?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이 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씻어주는 듯 했다. 형의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그 매일 후 형은 상사에게 불려갔다. 나는 형의 친구를 통해 소식을 들었다. 민호가 요즘 힘들어해. 불륜 루머라나. 형은 나에게 하소연했다. 민준아, 형 요즘 재수 없어. 도와줄 수 있냐? 나는 웃었다. 형, 뭐든 말해. 하지만 내 머릿속은 다음 계획으로 가득했다. 형의 프로모션을 방해할 익명 제보. 민호 씨는 부패 연루 이 증거는 조작했다. 형의 과거 거래 기록을 왜곡해. 지은이와 형은 이제 나를 의심했다. 우리 셋이 만난 저녁, 분위기는 팽팽했다. 강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지은이가 말했다. 민준아, 요즘 우리 사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형이 덧붙였다. 그래, 동생. 형도 느껴. 나는 와인을 마시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내 눈은 그들의 손을 주시했다. 살짝 스치는 그 손길. 역겹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폭탄을 던졌다. 형, 지은이랑 제주 갈 계획이 있었어. 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아니, 지은이가 더듬거렸다. 그냥. 얘기한 적 있어? 형이 얼버무리려 했다. 얘야, 민준아. 오해 마. 집에 돌아온 나는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들었다. 공포가 스며든 목소리. 민준이가 알아? 조심해야 해.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공허했다. 복수가 재미있을 줄 알았는데 가슴이 텅 비었다. 지은이의 눈물이 떠올랐다. 그녀의 미소가. 이게 사랑이었나? 과거 회상. 우리는 한강에서 피크닉했다. 그녀가 말했다. 민준아,
영원히 같이 있을까? 그 약속이 산산조각. 형의 배신이 더 아팠다. 혈육의 배신. 다음 단계는 소셜미디어였다. 익명 계정으로 그들의 사진을 올렸다. 해시태그 불륜 배신. 조회수가 폭발했다. 지은이의 친구들이 물었다. 진짜야? 형의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공정해? 그들이 나한테 한 만큼, 하지만 밤에 죄책감이 왔다. 민준아, 멈춰.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러나 분노가 더 컸다. 형의 전화. 민준아, 그 사진. 너지. 왜 이러냐?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형이 먼저 시작했어. 지은이는 헤어지자고 했다. 민준아, 우리 끝내자. 미안해, 나는 동의했다. 그래, 끝내.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그녀의 아픔은 이제 시작. 나는 그녀의 가족에게 편지를 썼다. 딸의 불륜 사실, 그녀의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 씨, 지은이가. 왜요? 나는 울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연극이었다. 복수는 이제 나를 삼켰다. 직장에서 실수 연발. 상사가 탓했다. 민준 씨, 요즘 왜 이래? 나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안쪽은 불타고 있었다. 형과 지은이의 만남을 추적했다. 모텔 앞에서 기다리다. 그들의 키스를 봤다. 칼을 들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공정하게. 법적으로 변호사를 찾았다. 이혼은 아니지만 명예훼손 소송 준비. 증거는 산더미. 어느 비오는 밤, 나는 한강 다리에서 서 있었다. 바람이 차가웠다.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물결이 속삭였다. 멈추라고. 하지만 나는 돌아섰다. 복수의 불꽃이 더 타오르게 할 테다. 절정은 제주에서 왔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배신의 시작지. 나는 혼자 갔다. 취소한 호텔에 머물며 그들의 추억을 지웠다.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여기서 끝낼까? 하지만 전화가 울렸다. 형이. 민준아, 제주에 왔어. 나도 왔어. 충격. 그는 지은이와 왔을까? 나는 위치를 추적했다. 같은 호텔. 분노가 폭발했다. 밤, 나는 그들의 방 앞에 섰다. 문틈으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오빠, 민준이가 알면. 지은이의 목소리. 형이 대답했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나는 문을 두드렸다. 형, 나야. 문이 열리자 그들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지은이의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다. 민준아, 그녀가 더듬거렸다. 나는 들어갔다. 이게 다 뭐야? 형이 나섰다. 동생, 앉아. 얘기하자.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공기가 무거웠다. 형이 먼저 말했다. 미안해, 민준아. 지은이랑. 나 먼저 좋아했어. 지은이가 울었다. 민준아, 나도. 오빠가 매력적이었어. 칼이 가슴을 찔렀다. 왜? 나한테는 뭐였어? 지은아,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사랑했어. 하지만. 그 단어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형이 덧붙였다. 너는 항상 약해 보였어.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약해. 형이 나 뺏은 게 몇 번이야? 과거가 쏟아졌다. 수진이, 대학 친구들. 형은 항상 웃으며 말했다. 미안, 동생. 하지만 눈빛은 승리자였다. 이번에도. 나는 소리쳤다.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지은이가 손을 뻗었다. 민준아, 용서해. 나는 뿌리쳤다. 용서. 절대. 나는 방을 나섰다. 복도가 회전했다.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나는 경찰에 갔다. 스토킹 증거 제보, 형과 지은이의 불법 녹음.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다. 형의 변호사가 나를 역추궁했다. 이 녹음은 불법이야? 민준 씨가 범인, 반전. 형이 미리 준비했다. 지은이가 증언했다. 민준이가 미쳤어요. 스토킹했어요. 법정에서 나는 무너졌다. 판사는 말했다. 민준 씨, 보호 명령 내려집니다. 복수가 역으로 돌아왔다. 나는 집에서 쫓겨났다. 지은이는 새 남자친구와 사진을 올렸다. 형은 프로모션 받았다. 가족 문제 해결됐어. 그의 SNS. 나는 절망했다. 내가 잘못, 밤마다 술에 취해 울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불씨가 피어났다. 더 크게. 그들이 후회하게.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됐다. 시간 여유로 복수를 다듬었다. 형의 비밀을 파헤쳤다. 세금 탈루, 뇌물. 증거를 모았다. 지은이의 과거, 대학 때의 스캔들. 익명으로 언론에 넘겼다. 기사가 터졌다. 대기업 임원 블루랜드 뷔페 스캔들, 형의 얼굴이 TV에 나왔다. 지은이는 해고됐다. 그들은 다시 나를 찾았다. 형의 사과. 민준아, 그만해. 가족이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가족. 배신자들, 지은이의 눈물. 민준아, 나 죽을 것 같아. 하지만 나는 돌아서지 않았다. 절정의 균열, 이제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 하지만 나도 변했다.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다. 이게 승리인가? 제주의 바다가 속삭였다. 후회라고. 그러나 너무 늦었다. 복수의 늪은 깊었다. 형은 회사에서 쫓겨났다. 민호 씨, 사직서 제출하세요. 그의 전화 목소리가 떨렸다. 부모님께서 나를 탓했다. 민준아, 내가 왜 이러니? 형제간에 엄마의 울음소리. 나는 대답했다. 엄마, 형이 먼저. 하지만 말끝이 흐려졌다. 가족이 무너졌다. 아빠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 때문. 지은이는 자살 시도했다. 뉴스가 떴다. 전직 마케터, 불륜 스캔들 후 자살 미수. 그녀의 친구가 전화했다. 민준 씨, 지은이가 당신 탓해요. 죄책감이 밀려왔다. 병원에서 그녀를 봤다. 창백한 얼굴. 왜 나한테 이렇게 해? 그녀의 속삭임. 나는 울었다. 너 때문에. 나도 죽을 뻔했어. 그녀가 손을 잡았다. 미안해. 사랑했어, 진짜.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복수가 아닌 사랑의 잔재. 하지만 놓을 수 없었다. 형의 집에 갔다.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민준아, 내가 이겼어. 만족해. 그의 눈은 텅 비었다. 나는 말했다. 아니, 형이 나도 졌어. 우리는 포옹했다. 형제의 포옹.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남아 있었다.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학자 선생님이 말했다. 민준 씨, 복수는 중독이에요. 놓아야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하지만 변화가 왔다. SNS를 지우고 산책을 시작했다. 한강에서 책을 읽었다. 용서의 힘, 웃음이 나왔다. 아이러니. 그러나 최후의 복수가 기다렸다. 형의 재기 시도. 새 직장. 지은이와의 재회. 그들의 사진이 다시 떠돌았다. 화해했어요.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모든 증거를 경찰에. 부패 혐의 형은 체포됐다. 지은이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재판날 형의 눈물이 흘렀다. 민준아, 용서해. 지은이가 빌었다. 제발, 나는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배신했습니다. 하지만 나도 판사가 물었다.
후회하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공정했습니다. 형은 감옥에 갔다. 3년 지은이는 해외로 도망쳤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빈 껍데기. 부모님은 나를 버렸다. 내 탓이야. 집에서 혼자 울었다. 늪 속에서 나는 헤맸다. 복수의 대가. 영원한 상실. 감옥 문이 닫힌 후 세상이 조용해졌다. 나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로. 그 배신의 섬, 작은 마을에서 카페를 열었다. 새로운 시작, 손님들이 왔다. 여기 커피 맛있네요. 미소 지었다. 과거가 희미해졌다. 형의 편지가 왔다. 민준아, 형이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 없지만 사랑에 눈물이 떨어졌다. 답장을 썼다. 형, 나도. 나갈 때 만나자. 지은이의 소식. 미국에서 결혼했다. 행복하다던가. 나는 축하했다. 마음속으로. 부모님과 화해했다. 민준아, 돌아와. 엄마의 포옹. 가족이 다시 모였다. 형이 나올 때 우리는 공항에서 기다렸다. 형의 얼굴은 수척했다. 고마워, 동생. 우리는 울었다. 용서의 눈물.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밤의 악몽. 배신의 그림자. 나는 책을 썼다. 복수의 그림자,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말했다. 복수는 승리가 아니에요. 치유예요. 사람들이 공감했다. 새로운 사랑. 마을 여자, 수진. 이름이 운명적. 민준 씨, 당신 눈빛이 슬퍼요. 그녀의 손길. 나는 열었다. 과거가 그녀가 안았다. 함께 이겨요. 여명. 제주의 해돋이. 나는 서 있었다. 이제 자유로워. 복수의 끝, 재탄생의 시작. 하지만 그 길은 영원한 교훈이었다. 배신은 잊지 말아야. 하지만 용서는 배워야. 그리고 나는 걸었다. 앞으로.